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2025년 11월 10일 오후 2시 일본 북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공식 주장하는 순간 저는 의원회관 3층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BBC 특파원으로 동아시아를 취재해온 제 경험으로도 이 순간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BBC 아시아 총괄 특파원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2005년부터 홍콩 민주화 시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센카쿠 열도 긴장 상황을 현장에서 취재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불과 18일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독도를 도발한 일본이 어떻게 대마도까지 위기에 빠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일본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직전까지 몰렸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 진행 중인 이 역사적 순간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들으면서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독도를 언급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때도, 2019년 아베 정권 때도, 2023년 기시다 정권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장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질의했어요. 총리께서는 다케시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다카이치는 준비된 답변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명백한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불법 점거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장 한쪽에 앉아있던 한국 언론 특파원 5명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신 기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외교 레토릭이겠거니 생각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도쿄 시부야에 있는 BBC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저녁 7시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독도 영유권 공식 주장, 일본 극우 정권, 독도 도발 수위 높여. 하지만 한국 정부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유감스럽다는 정도의 멘트만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는 아예 논평조차 하지 않았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제 휴대폰에 속보가 떴어요. 일본 정부, 한국 블랙이글스 금유 거부.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이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를 경유하면서 금유를 요청했는데 일본 방위성이 거부한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블랙이글스가 10월 말 독도 수호의 날 행사에서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거였죠.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를 침범한 군대에게 금유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 특파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우진 기자, 한국 정부 반응은 어때?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청와대는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작년 12월 계엄 사태 때는 일본 의원 한 명이 독도 탈환 기회라고 트윗만 해도 청와대가 즉각 대사 소환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너무 조용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3일. 한국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일본 관련이었습니다. 일본 보이콧, 다카이치 규탄, 독도는 우리 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과 국교 단절하라는 청원에 하루 만에 50만 명이 서명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실도 아무런 발표가 없었어요. 11월 14일.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 20년 특파원 경험상 이런 침묵은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2015년 지뢰 도발 때도 한국 정부는 대응 직전까지 조용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야 한다고. 오후 3시.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시간 2시간 15분. 기내에서 저는 계속 뉴스를 확인했어요. 저녁 7시. 김포공항 도착. 입국장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이터 서울 특파원 마이클이었어요. 핸더슨, 큰일이야. 청와대가 오늘 밤 자정에 긴급 브리핑을 연다는 정보가 있어. 확실한 정보야? 청와대 출입 기자 3명한테 확인했어. 100% 확실해.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11월 15일 자정.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 평소엔 10명정도 앉는 공간인데 오늘은 200명이 넘는 국내외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저도 BBC 카메라 팀과 함께 최전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CNN, 로이터, AP, NHK. 세계 주요 언론이 다 모였더군요. 밤 11시 50분.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경호원 4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등장했습니다. 김태준, 60대 중반의 전직 육군 대장. 2022년 연평도 포격 대응 훈련을 지휘했던 인물이에요.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밤 12시 정각. 그가 단상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의 기자가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일본 다카이치 정권은 11월 10일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의 정당한 급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자 동맹국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첫째, 오늘 자정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본향 반도체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브리핑룸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사의 일본 선박 신규 수주를 제한합니다. 셋째, LG에너지솔루션의 일본향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중단합니다. 넷째,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즉각 동결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로 속보가 나갔습니다. 안보실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8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마도 반환 요구 성명을 재확인합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였으며 조선시대 경상도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이 폭발했습니다. 200명의 기자가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마도 영유권을 실제로 주장하는 겁니까? 무력 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일본의 반응을 예상하셨습니까? 하지만 안보실장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들고 단상을 내려갔어요. 브리핑은 정확히 7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즉시 BBC 런던 본부의 생중계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서울 청와대에서 엄청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면 경제 제재를 선언했고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던 대마도 영유권까지 거론했습니다. 이건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11월 15일 새벽 2시. 도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급히 단상에 올랐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는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마도는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17세기 이래로 일본이 시료 지배해온 우리 땅입니다. 어떠한 역사적 왜곡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다카이치는 5분 만에 브리핑을 끝내고 사라졌습니다. 11월 15일 오전 9시 도쿄 증권거래소 개장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어요. 개장 10분 만에 니케이 지수가 3% 폭락, 30분 만에 7%, 소니는 12%, 도요타는 9%, 파나소닉은 14%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소니 알파 시리즈 미러리스 카메라. 전 세계 1위 제품이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가 만듭니다. 삼성 반도체 없으면 소니 카메라는 생산 중단이에요. 도요타 전기차 느사X. 일본이 자랑하는 친환경 자동차. 하지만 전기차 제어에 필요한 파워,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파나소닉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한국산 부품 없이는 일본 제조업이 하루도 돌아갈 수 없어요. 오후 3시. 도쿄 증시 마감. 니케이 지수 7% 폭락으로 장 마감. 11월 16일. 도쿄 증시는 추가로 9% 폭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누적 16% 하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었어요. 소니, 본사,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요시다 케니치로 CEO가 말했어요. 삼성 이미지 센서 재고가 일주일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체 공급처도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장 가동 중단입니다. 도요타 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SK 반도체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부품으로 대체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11월 17일 오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키 회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한국과 대화에 나서라. 이대로 가면 일본 제조업이 전멸한다. 우리 기업들은 한국 부품 없이 하루도 버틸 수 없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기업인들의 시위가 벌어졌어요. 일본에서 거의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같은 날 오후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일본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영토 주권 문제는 경제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영토를 포기하면 그건 영원한 굴욕입니다. 자민당 의원 400명 중 300명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100명은 앉아 있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1월 18일 새벽 2시. 제가 묵고 있던 서울 명동 호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BBC 런던 본부 긴급 데스크였어요. 핸더슨, 긴급입니다. 미 국방부 위성이 한국 해군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잠수함 3척이 부산에서 출항했는데 갑자기 소나에서 사라졌대요. 뭐라고요? 한국 도산한창 5급 잠수함입니다. 3,000톤급 AIP 추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에요. 일본의 상자위대도 추적 실패했답니다. 저는 즉시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6시. 한국 국방부가 짧은 보도자료 하나를 냈어요. 해군 잠수함 전단 훈련 실시. 훈련 기간 11월 18일 28일. 훈련 해역 비공개. 저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 앞 부두. 평소 이곳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 5척이 정박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부두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항구 앞 횟집 주인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젯밤부터 배들이 하나둘씩 나갔어요. 새벽 2시쯤엔 다 사라졌더라고요. 30년 동안 횟집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봐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오전 11시. 일본 방위성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한국 해군 함정 다수가 대마도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구체적 척수와 의도는 파악 중입니다. 오후 3시. 다카이치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대마도 수비대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라. 일본 육상자위대 대마도 주둔 3,000명에게 비상령이 떨어졌어요. 해상자위대 이지삼 2척이 대마도로 급파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1월 2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외교부 정례 브리핑.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과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은?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국의 정당한 우려와 불만을 유발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는 관련국들이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며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직접 지지는 아니었지만 반대도 아니었어요. 중국은 기권 신호를 보낸 겁니다. 왜일까요? 일주일 전인 11월 7일, 다카이치가 대만을 방문한 미국 의원단을 만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출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발끈했어요.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곤경에 빠지는 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모스크바. 러시아 외교부 자하로바 대변인도 비슷한 논평을 냈어요. 대마도 문제는 쿠릴 열도와 유사한 역사적 쟁점이 있다. 일본은 먼저 자신들의 역사 왜곡부터 반성해야 한다. 일본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9일 말하라고 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우리 동맹이다. 동맹국끼리 싸우는 건 미국 문제가 아니다. 알아서 해결하시오. 미국도 중립. 일본은 버려졌습니다. 11월 21일 한국 외교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독도 및 대마도의 역사적 영토 귀속에 관한 증거 자료집 총 427페이지. 저는 UN 한국 대표부를 통해 그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419년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 기록. 세종실록 권유계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이었으나 왜구가 점거했다는 명확한 문구. 1443년 개해 조약. 대마도주가 조선 국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았다는 일본 측 고문서 원본. 1801년 영국 지도학자 존 캐리가 제작한 동아시아 지도. 대마도가 Strait of Siwari의 안쪽에 표기되어 있었어요. 1946년 메가더 사령부 GHQ 문서.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방안 검토라는 내용.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과 미국 정부에 60여 차례 대마도 반환을 요구한 공식 서한. 1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저는 뉴욕으로 날아갔어요.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 1500년 이상 한국이 실효 지배해왔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1개국, 기권 2개국 중국, 러시아, 반대 0개국, 기권 2개국 프랑스, 영국.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일본은 완전히 패배했어요. 11월 24일 새벽 5시 34분. 일본이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마도 육상자위대 기지에서 무인 정찰기 1대가 이륙. 목적지는 부산항이었어요. 한국 해군 동향을 파악하려는 거였죠. 5시 47분. 무인기가 한국 영공 17km 침범. 부산 영도구 상공이었어요. 한국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미확인 비행체 침입. F-35A 2대 긴급 출격. 5시 52분. F-35A 2대 이륙. 6시 05분. 일본 무인기 격추. 동해 상공에서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됐어요. 6시 30분. 한국 국방부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레이더 추적 기록. 무인기 잔해 사진. 블랙박스에서 복구한 비행 경로 영상. 명백한 영공 침범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BBC, CNN, 로이터 모두 일본의 군사 도발이라고 보도했어요. 그날 밤 8시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긴급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4,700만 명의 국민이 TV와 유튜브로 시청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 2주간 독도 영유권 주장, 우리 공군 금유 거부, 그리고 오늘 새벽 우리 영공 침범까지 연이은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더 이상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 국민이 숨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작전명 1419점 대마도 해상 봉쇄 작전을 오늘 밤 자정부터 개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마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606년 전 1419년 세종대왕의 명으로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11월 25일 자정. 작전 개시. 대한민국 해군 도산한창 5급 잠수함 3척이 수심 200m에서 대마도 주변 해역에 부상했습니다. 도산안창 5급. 3,000톤급 AI 피공기부료 추진.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보유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손원 1급 잠수함 6척도 합류했습니다. 총 9척의 잠수함이 대마도를 완벽한 삼각 포위망으로 감쌌어요. 수상함대도 출동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척, 7,600톤급 SM-ESM-3 미사일 128발 탑재,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 3척, 5,500톤급 천궁 함대공 미사일 64발. 공중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30대가 24시간 교대로 초계 비행. 대마도는 완벽하게 봉쇄됐습니다. 식량, 연료, 의약품.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마도 일본 육상자위대 3,000명과 주민 28,000명이 고립됐습니다. 11월 25일 오전 9시. 다카이치가 미국에 긴급 지원 요청했어요. 미일 동맹 제호조에 따라 즉각 개입해달라. 트럼프의 답변, 동맹국끼리 알아서 해결하시오.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미국은 중립. 일본은 버려졌습니다. 11월 26일. 대마도 일본군 사령관 나카무라 소장이 도쿄에 긴급 보고. 식량이 3일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료는 내일이면 바닥납니다. 나카무라는 한국 해군에 무선으로 협상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한국 해군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와 협상하십시오. 11월 27일. 도쿄 증권시장. 누적 34% 폭락.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이 잇따라 생산 중단 발표.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에요. 일본 재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즉각 사임하라. 도쿄 시내 곳곳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시위를 벌였어요. 평화로운 일본에서 거의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자민당 의원 87명이 다카이치 퇴진 요구 모임을 결성했어요. 다카이치 정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월 28일. 봉쇄 4일째. 다카이치는 총리관저 지하 벙커에 틀어박혔어요. 일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 중입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자위대 비축 식량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그것도 바닥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일본 NHK가 속보를 냈어요. 다카이치 총리, 오늘 오후 사임 발표 예정.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 와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시간 전 이렇게 발표했어요. 대마도 해상 봉쇄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대마도 역사 문제 협상에 나설 때까지 계속됩니다. 606년 전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했을 때 대마도주는 조선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6위 해군 강국입니다. 전투함 150척, 잠수함 20척 보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세계 조선업계 1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세계 시장 70% 장악. K방산 수출은 세계 4위. 1910년 나라를 잃었던 민족.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2025년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 당당히 역사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빼앗으려 했던 독도를 지켜냈고 606년 전 조상들이 지켰던 대마도의 역사적 진실을 되찾고 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마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어요. 제가 어제 만난 92세 한국전쟁 참전 용사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못했어. 일본 놈들한테 나라 빼앗기고 전쟁 겪고 가난하게 살았지. 근데 우리 후손들이 해냈구만. 이제 일본이 무릎 꿇는 걸 보니 눈물이 나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내일의 전개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대한민국 만세! 마지막으로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오랜 시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영상 설명란의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를 확인해보세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제품으로 어르신들의 허리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